네, 2장입니다. 챕터 2에서는 테스트 분류와 테스팅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테스트 분류는 레벨별 분류, 유형별 분류, 그다음에 다양한 설계 기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이러한 테스트의 다양한 분류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테스팅 방법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과 또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테스트 활동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과 마찬가지로 개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뒤에 가면 다 또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은 큰 그림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레벨별 분류는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테스트 활동에서 오른편 활동, 동적 테스팅 활동에서 이런 컴포넌트 테스팅, 인티그레이션 테스팅, 시스템 테스팅, 억셉턴스 테스팅 이렇게 네 가지 레벨로 나누는 것을 레벨별 분류라고 합니다. 컴포넌트 테스팅에서는 단위를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서 정의를 합니다. 주로 모듈이나 아니면 클래스 단위로 유닛을 정의하고요. 걔만 잘라내서 하는 테스트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 유닛들이 다 테스트가 되면 이걸 묶어서 상호 간의 인터랙션이나 아니면 묶인 전체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이러한 인티그레이션 테스팅, 통합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요. 이 통합 테스팅이 다 끝나면 전체가 다 묶여서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면 시스템 레벨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보다 실제 제품의 완성된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기능 테스트 말고도 비기능적인 속성들을 많이 테스트하죠. 사용자가 사용할 준비가 됐을까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수 테스트라는 것을 합니다. 인수 테스트는 다른 테스트 활동과 다르게 결함을 찾기보다는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이렇게 동적 테스트의 네 가지 활동을 레벨별로 나누는 것을 레벨별 분류라고 하고요. 이 V 모델에서 왼편과 오른편이 사실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컴포넌트 테스팅을 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 또는 테스트 베이시스는 단위 설계서에서 보통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통합에 대한 설명은 아키텍처 설계서에서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 요구사항이나 시스템 테스트는 여기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V모델로 보면 왼쪽의 개발 활동과 오른편의 V모델 활동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대략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별 분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분류라고 해서 테스트 유형, 기능적 특성, 그 다음에 비기능 특성 이렇게 나누는데 품질 특성,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우리가 다뤘죠. 거기에 보면 8가지의 품질 특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기능 적합성, 그러니까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을 기능 테스트, 기능적 특성이라고 보통 보고 그 외 나머지 7가지 항목, 실행 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 이식성 이런 나머지 비기능적 특성이라고 부르는 이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테스트 이것을 비기능 테스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시스템 테스트에 가면 기능 테스트도 당연히 하지만 비기능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룬다. 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 기법별 분류인데요. 크게 동적 테스트와 정적 테스트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정적 테스트에서는 또 리뷰 어널리시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정적 테스트는 코드를 구동시키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지 않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정적 테스트, 영어로 스태틱 테스트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는 크게 리뷰 활동과 분석, 어널리시스 활동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리뷰는 사람이 수동으로 진행하는 형태의 활동을 리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를테면 인스펙션, 웍스루, 테크니컬 리뷰, 피어 리뷰 등등등 다양한 여러 형태의 리뷰 활동이 있고요. 이거는 수동으로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 전체 모든 산출물을 대상으로 다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스태틱 어널리시스, 정적 분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얘는 소프트웨어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정적 분석을 위한 전문화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툴들이 있고요. 사실 이 툴들이 되게 고가의 툴들이라서 회사마다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적용을 못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이상에서는 대부분 정적 분석을 되게 많이 합니다. 효과가 실제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구가 기본적인 분석을 쫙 해주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개발자나 테스터가 필터링을 해서 결함을 찾아내는 그런 접근을 합니다. 도구의 지원을 받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동적 테스트는 실제 코드를 돌려보면서 실행해 가면서 하는 테스트겠죠. 코드가 완성된 다음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모델에서 오른편에서 하는 우리가 아까 봤던 레벨별 분류가 이쪽에서 하는 활동이겠죠. 여기서는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 테스트 케이스를 어디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명세 기반은 스페시피케이션 베이스드라고 해서 명세서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합니다. 이거를 이제 테스트 베이시스라고도 부르는데요. 테스트 케이스에 도출을 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문서, 기초가 되는 문서, 산출물들을 보통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베이시스 분석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낸 게 명세 기반 분석 기법이고요. 주로 블랙박스 테스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구조 기반 기법은 스트럭처 베이스드인데, 스트럭처라고 하면 구조이겠죠. 구조인데 소프트웨어 구조는 주로 코드나 모델 같은 어떤 구조적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겠죠. 구현 정보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커버리지 기반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경험 기반 기법은 명세 기반과 구조 기반이 다 끝난 다음에 보통 보완적으로 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개발자나 테스터의 지식,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Experience Based Testing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탐색적 테스팅 이런 방식도 있고요. 오류 추정, 뭐 체크리스트 기반 테스팅,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메서드, 다양한 이제 기법들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테스트의 경험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인데요. 아무래도 명세 기반, 구조 기반이 메인이 되고요. 얘네들을 실행하고 나서 보완적으로 할 때 많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험 기반 기법 중에 탐색적 테스팅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되게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명세 기반, 구조 기반을 체계적인 기법으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적으로 한다든지 시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제약 때문에 할 수 없을 때 이런 경험 기반 기법을 적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명세 기반 기법을 하려면 명세서가 있어야 되겠죠.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서 이런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문서가 없거나 아니면 문서를 참조하기 어려울 경우, 문서가 코드랑 불일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쓸모가 없겠죠. 이럴 때 적용하기 어렵죠. 구조 기반 기법, 코드를 열어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바이너리 파일로 왔다. 그러면 코드를 물론 리버스 해서 뭐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코드의 구조를 모른다. 문서도 없고 코드의 구조도 모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게 경험 기반 기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긴 한데요. 그것들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내용들이 사실 뒤에 다 나오는 거라서, 이 장의 내용들은 전체 테스트의 종류들을 좀 나열해 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